5년차 할머니 정옥 씨의 아침. 빨리 신발 신고. 할머니 화난다. 어디를 가시길래 아침 성주가 시리니 야네 집 가서 밥 먹여서 어린이집 보내야 돼. 못 잡는다. 아이고 허리 아이고. 어렵게 집을 나서긴 했는데 아이 옷차림이 너무 가벼운 것 같죠? 그 이유는 아이 엄마, 그러니까 정옥 씨 큰딸의 집이 같은 아파트였기 때문인데요. 거의 매일 첫째는 할머니가 재우고 둘째만 엄마랑 잔다네요. 딸네 집으로 출근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식구들 아침 챙기기. 엄마 우유 좀 더 우유 탈 수 있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딸 은희 씨는 어떻게 출근을 했을까요? 엄마 안 계셨으면 애들 지금 이 시간에 맡겨야 되니까. 엄마 이거 요즘에 어린이집에 7시 반부터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 지금 이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이렇게 맡겨야 돼서 엄마 계시는 정말 큰 도움이에요. 잘 먹고 은희 엄마 갈게. 다녀오세요. 밥하고 같이 먹어야 돼. 아이고 팔 아파 할머니. 아이고. 딸 내외가 출근하고 시작되는 할머니의 본격 육아. 밥 2번만 먹어. 아이들 밥 먹이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잘 쓰고요. 어머니 안 보여? 안 보여? 밥을 잘 먹으면 보이게 해줄게. 아유 아침에 막 밥 먹여갖고 어린이집 보내려면 정신이 없어요. 준비하고 출근하기도 바쁘니까요. 애들이 또 놀아달라고 놀아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챙겨줄 보육시설이 없었기에 다 엄마 몫이 됐습니다. 자, 응. 뭐 사설로도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뉴스에 보다 보면 좀 사건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 돌봐준다고 하더라도 좀 100% 이렇게 신뢰나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사랑을 듬뿍 주시면서 돌봐주실 것 같아서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혹시 육아 비용 같은 건 네. 따로 네, 지급을? 네, 드리긴 한데 항상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모든 집이 항상 네, 똑같거든요. 죄송해요. 항상 뭐 주는 사람은 부담이스럽죠. 한 달에 그것을 빼려면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적죠. 엄마이자 할머니니까 해주는 거지 돈 생각했으면 못할 일이죠. 됐어요. 물 뿌려. 아이가 둘인 만큼 신경 써야 할 것도 2배. 한참 씨름한 끝에 간신히 등원 시간에 맞춰 채비를 끝냅니다. 어서와. 엄마 들어가. 네. 자, 아이들을 맡겼으니 이제는 숨 좀 돌려도 되지 않을까요? 15층입니다. 하지만 다시 제자리네요. 허물벗듯 몸만 빠져나간 자리. 곳곳을 쓸고 닦고. 딸의 집안일도 대부분 정옥 씨의 몫입니다. 아무리 직장을 다니고 해도 내가 할 것은 내가 스스로 딱 해놓고 내가 못하는 거는 엄마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무조건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6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다 큰 자식이니 알아서 하게 둬야겠다 싶다가도
딸의 힘들다는 이 말 한마디에 또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생활이 벌써 5년째. 16년 8월 달에 우리 큰애가 태어났어요. 그때서부터 딸이 여기 와서 살고 여기서 직장 다니면서 둘째까지는 여기서 났어요. 딸이 이사를 왔을 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황혼기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마가요. 그러니까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자기 손주니까 자기 새끼니까 좋아는 하시는데 예전에는 저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이제 천국 가고 싶다고 저희가 기독교인데 천국 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좀 너무 하는가 싶기도 해요. 예.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서 오후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이때가 정말 제일 힘든 시간. 여기는 끝나지 않는 놀이 지옥입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할머니라고. 몸이 아프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고 첫째 애들을 안아주려면 이 팔이 안고 씻기고 뭐 하려면은 이 팔목이 아파갖고 항시 붕대 하고 침도 받고 수수도 하고 했는데도 항시 그냥 그래요. 엄마 왔다 얘들아. 빨리. 아 머리 뭐 했어? 이거 너무 귀엽다 야. 빨리. 가서 봐봐 머리 있나 없나? 엄마 할머니도 묶을까? 아이고 됐어요. 할머니 묶을까? 자 많이 해가지고. 별거 다 하네 진짜. 아이고 노는 거지 얘기랑. 노는 것도 민우가 좋아하잖아. 이거. 아. 놀이 전문인 아이들의 엄마가 왔으니 할머니는 좀 쉴 수 있겠죠. 근데 둘째 녀석 저기서 뭐 하는 거죠? 야 그만해 너. 지호가 담그를 내밀었어요. 아이고 참 이게 뭐하는 짓이노? 어? 아 휴지를 다 뜯어가고 지금 오빠 맡겼잖아. 물 안 내려가잖아. 할머니 화났지고. 오빠 휴지 이렇게 많이 아이고 사고 쳤네요. 물이 안 내려가잖아 오빠. 막혔어. 휴지를 얼마나 뜯어놨나? 아, 아저씨 네가 뜯어야지. 가져와 민사. 갖고 해야지. 힘들어지겠어. 야 애기도 봐봐. 나 집에 갔다 올게. 꼼짝 않는 딸 대신 정옥 씨가 움직입니다. 빨리 나와. 올라가라니 가서 갖고 가니까 안 갖고 오잖아. 어디? 이런 거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기분이 딱 상하 진짜 상하. 말은 안 해도 엄마 뭐 좀 해줘. 아 지가 깎아서 먹어야지. 엄마 사과 좀 깎아줘. 아 지가 깎아서 먹어야지. 저는 막 애기들 붙잡고 앉아있어도 엄마 보고 깎아달라. 애기가 안고 있다고 못한대 그거는.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육아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거죠? 아빠 빨리 오면 인사해야지. 다녀왔어요 해야지. 아빠 깼어. 사탕 먹었어? 사위가 퇴근을 해야 겨우 마무리되는 할머니의 육아. 응 안고 가도 돼. 다 있어? 응. 올라갈게 엄마. 응. 응. 바이바이.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나는 누구야? 실제로 노동 강도는 엄청났습니다. 평균 5일. 하지만 일주일 내내 7시간 이상 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노년기에 접어든 몸이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 육아 노동. 하지만 자녀들에겐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황혼 육아라고 하지만 어디까지 도와주면 좋겠니를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아침만 볼 건지
밤늦게까지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밥 차려주면 하면 되는 건지, 유치원 버스 올 때까지만 기다려도 되는 건지, 숙제를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약속을 해야 돼요. 신체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황혼 육아. 이건 육아 분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죠. 이번엔 몸이 아닌 마음에 관한 일. 이른 아침 대구에서 출발한 정화 씨는 7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집 떠나온 지 거의 10시간째. 드디어 보고 싶은 얼굴을 만날 시간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자를 마중 나간 건데요. 장희훈, 희훈아. 마트에 가려고. 이리 가자. 가자. 마트에 고기 사고 고기 사고 마트에 가고 그래. 가자. 할머니를 본 반응이 희훈이 같이 가자. 예상과 다릅니다. 도착할 때까지 쭉 떨어져서 걷는 두 사람. 집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손자는 TV만 보고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뒤통수만 바라봅니다. 귤 먹어라. 네 이제 말 안 되는 그러니까 방송 나간대. 오랫동안 돌봐주신 할머니인데 좀 이상하죠? 할머니랑 얘기하는 거 재미없어? 왜? 그냥 응? 그냥 그냥? 할머니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없는 거. 같은 공간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 할머니와의 이런 거리는 왜 생긴 걸까요? 희훈아, 할머니 좋아? 할머니 안 좋아? 왜? 잔소리가 안 좋대. 나는 안 그래. 이 자세 봐요. 이래 되겠어요. 이런 끼니 바람질하고 그러지. 근데 네가 말 안 들고 잔소리 들는 거야. 할머니 잔소리. 다른 할머니들 봐라. 네 가봐라. 그럼 보도 뭐나 그래. 니면치 어릴 때 눈이 안 좋아가더니 고등학교 가고 눈이 안 보인다 까나 점점 니면치 그래가지고 어제 보자 안 보자 말안 바꿔 입었네. 이거 지금 밥 먹다 뭐 흘려가지 더러워 바꿔 입어. 좀 멀리 이래 좀 멀리 해라 그래. 날 좀 더 붙이라. 잔소리. 할머니로서는 어째 생각하면 서운하지. 서운하죠. 예, 서운하고 이제 이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지. 얘가 첫째기 때문에 다른 애들면 이제 좀 이래 뭐 이래 하고 이러면 얘가 제일 정이 있을 낀데. 야, 뭘 내가 떼어놓을까? 처음 본 손자라서 더 예뻐했습니다. 행여 잘못될까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간섭도 더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진 사이. 정화 씨는 서운하긴 해도 여전히 아이들과 집안일을 챙깁니다. 자식들은 하지 말라지만 보이는데 그냥 두는 게 되나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좋은 순간도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오늘은 지하철 잘 타고 오셨어요? 잘 타진 않아도 좀 덜 헤맸어. 먼저. 다행이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먼저 SOS를 청했어요. 어머니 와서 저 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흔쾌히 봐주시겠대서 그때 제가 어머니 손을 덥석 잡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이런데 이제 막 1년 정도 지내다 보니 물론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딪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현기는 또 대표도 잔소리한다 소리하는데 효인이 요맘에 가면 내보고 잔소리한다 하거든. 그래 그게 네가 이제 맨날 야를 먼저 이래가 그런 게. 저도 혜연이 잘못할 때 혼내요.
내 지금 봐서는 니는 안 믿어. 니는 니 동생한테 좀 배워야 된다. 가르치는 거. 엄마 먹을 거 니도 먹을 거면 희원아 뭐 해줄까? 좀 해진 건데 거기 그 습관이 나빠지면 내가 가다나. 냉주 누집 딸내 내미길랑 가다나. 다 아이들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너무 애들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좀 안 좋은 습관들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막 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좋은 습관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걸 좀 빨리 어렸을 때부터 잡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 물 뜨겁단 말이야. 안 뜨거워. 좀 약간 미지근하게 해줘야 돼 어머니. 희은이는. 꼭 봐라. 내가 희원이 먹을 거면 희원이 어디가 핑계 편든다. 하지 말래도. 너무 희은이는 진짜 뜨겁질 않는데 뜨겁다 그래. 찬물을 감기든 찬물 틀어놓으면 되나? 할머니 내 말도 안 듣고. 네 말 안 되지 그래. 그거 봐라. 그 찬물을 그래. 너 찬물을 틀어놓으면 되나 그래. 안 되지. 맨날 뭐 희우이던데 뭔 소리 하지 말았게 놓고 희우이 먹을까 맨날 희우 보는 앞에 날 티방주고. 이런 상황이 제일 난처한 건 남편이자 아들인 이분이겠죠. 그렇다고 이거를 할머니 편 들면 그것도 이상해지고 또 애엄마 편 들면 그것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애 위로해줘요 좀. 이게 괜히 중간에 누구 편 든다고 나서면 일만 커지고 애한테 미안하죠. 알았어 정은이도 할 거야. 뭐 아들 보고 살해? 에헤이 저거 봐라. 저거 아들 시켜. 안 돼. 그만 아들 봐 밥을 사러 시켜. 왜 어머니 애들 교육에도. 교육을 뭐 불알 달린 놈 뭐 안 그래도 다 한다. 냉주 그만. 어머니 요새는 남자들도 어렸을 그래 냉주 그만 다 한다 요새는. 어렸을 때 안 하면 커서도 안 해 어머니. 아이고 한다. 야 어머니 그럼 애들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요새는 일부러도 돈 주고 이런 거 시켜. 돈 주고 시키는 거 좋아하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황혼 육아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명확한 권한과 역할의 분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양육자의 틈새가 커져버리면 아이는 그 사이에서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겉으로 보이기에 할머니와 엄마의 어떤 충돌이 잦다면 집안 전체에 긴장감이 올라갈 테니까 그런 건 얘한테도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두 양육자의 틈새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사이에 있는 큰아이가 규칙이나 규율의 의미 이런 걸 배우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는 있겠죠. 육아를 도와줄 보육 시스템의 부재. 그래서 자식들이 기댈 곳은 부모님뿐이긴 합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힘겨운 황혼 육아를 어떻게 계속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주로 이제 할머니들인데 만나서 왜 시작했느냐 그러면 손주가 예뻐서라는 것보다 내 자식이 안 돼서 내 자식한테 뭐라도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가진 게 몸밖에 없으니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주가 귀엽고 이쁜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도 역시 바로 아랫세대에 가장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귀여워. 엄마의 시각으로는 엄마의 인생,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를 많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번 계기로 좀 더 죄송한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처녀적에 옛날 사진을 시집 와서 처음 봤어요. 고우셨던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고 또 자식의 자식을 또 키우느라 주름살이 하나 더해지시는 거 보니까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운 거죠. 황혼 육아는 현재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양육법. 체계적인 육아 지원 제도가 아닌 부모님의 사랑을 담보로 한 황혼 육아가 언제까지 육아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